여러분, 길었던 인생이 결국 후회로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은 노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 그리고 당신의 노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50년, 60년 열심히 일하고 은퇴했더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시간은 많아졌는데 마음은 더 불안해졌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발걸음이 뜸해졌죠. 특히 요즘처럼 불안한 시대에는 마음 붙일 곳 하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의 주도권입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어르신은 은퇴 후 10년 동안 매일 아침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남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페이스로 살았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친구들과 달리 이분은 오히려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비결이 뭘까요? 오늘은 노년의 진정한 행복을 찾은 분들의 특별한 비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비밀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세 번째 비법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평생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큰 실수였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노년의 행복이 이렇게 단순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만난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호 할아버지는 은퇴 후 5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발걸음이 뜸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하는 것이었죠. 이제 와서 뭘 배워? 창피하지도 않아? 당신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자식들 체면 생각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할아버지를 속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수영장 문턱이 너무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들어섰고, 천천히 물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영을 배우면서 할아버지의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수영장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활기찬 노후를 보내게 되었죠. 내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 몰랐어요. 남들 눈치 보느라 놓쳤던 게 이런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에 이어질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네 번째 비법은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공감하셨던 내용인데요. 자, 이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필요한 책임감입니다. 김미영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보세요. 70세의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손주를 돌보고, 점심때는 아들 부부의 식사를 챙기고, 저녁에는 남편의 술안주까지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참 좋으신 어머니라고 했죠. 하지만 할머니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 좀 쉬고 싶은데 내 인생은 언제 살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과로였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특별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쓰러진 2주 동안 가족들은 다 알아서 잘 지내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과도한 책임감이 만들어낸 착각이었던 겁니다. 퇴원 후 김 할머니는 과감한 선언을 합니다. 이제부터 나도 내 삶을 살겠다. 놀랍게도 가족들의 반응은 할머니의 걱정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여기에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5번째 비법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제 오늘의 가장 큰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왜 어떤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고 또 어떤 노인들은 더 불행해질까요? 최근 한 연구 결과가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90%가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독선적 관계 정리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음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정숙 할머니 68세는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동네 친목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지만 모임이 끝나고 나면 항상 마음이 무거웠죠. 저 사람은 또 자식 자랑이야. 나보고 돈 좀 빌려달라는 누치네? 왜 자꾸 내 건강 상태를 캐물을까?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임에서 만난 한 지인이 할머니의 개인사를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녔던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할머니는 인간관계를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2~3명의 친구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에너지를 소진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자 오히려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질 6번째 비밀은 더욱 충격적인데요. 이제 6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관리의 함정입니다. 78세 장명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해보죠. 40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모은 30억. 할아버지는 이 돈을 자식들과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제 얼마 못 살아. 이 돈으로 다들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큰아들은 사업 실패로 10억을 날렸고, 둘째는 돈을 받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지인은 투자를 미끼로 5억을 가로챘죠. 결국 3년 만에 모든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또 있지 않나요? 형님, 예전처럼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돈을 준 사람들이 오히려 할아버지를 등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죠.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5억 정도의 재산을 가졌지만 단 한 번도 자식들에게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대신 매달 생활비를 정해두고 나머지는 자신을 위해 투자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면서요. 놀랍게도 자식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어질 7번째 비밀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7번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건강 관리의 진실입니다. 72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병원에 가셨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하루 10알이 넘는 약을 드셨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 오늘도 아파서. 내가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이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불안감 때문에 더 많은 검사와 약을 찾았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주치의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드시는 약의 절반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증상을 치료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180도 달라진 선택을 하십니다. 약을 줄이는 대신 매일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고,
텃밭을 가꾸셨죠. 놀랍게도 6개월 만에 복용하는 약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당뇨 수치도 좋아졌죠. 더 놀라운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건강은 약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거더라고. 건강을 챙기되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제 8번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가면을 벗는 용기입니다. 65세 정밀한 할머니는 늘 웃는 얼굴로 주변을 돌보는 완벽한 할머니였습니다. 자식들 집에 매일 반찬을 날랐고 손주들 학원 픽업은 당연한 일과였죠. 어머님 정말 천사 같으세요. 우리 동네 자랑이야. 칭찬은 늘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실은 너무 지쳤던 거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누가 이해해줄까? 착한 할머니라는 이미지가 깨질까봐.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과로였죠.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특별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나도 이제는 나답게 살고 싶어. 퇴원 후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이제 내 시간이 필요해. 더 이상 완벽한 할머니일 필요 없어. 놀랍게도 가족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보여줬죠. 자식들은 직접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고, 손주들은 할머니와 진정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성의 힘입니다. 9번째 비밀은 나이 들매 특권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81세 황철수 할아버지입니다. 평생을 은행원으로 살면서 규칙적인 생활만 하던 분이었죠. 그런데 80세 생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야.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위험하지 않을까? 하지만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 카페에서 작은 공연도 하셨죠. 심지어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습니다. 81세 초보 기타리스트의 도전. 처음엔 손가락이 꼬이고 박자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1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한 거죠. 전국에서 팬들이 찾아왔고 방송국에서도 러브콜이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나이 들어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제약이 아닌 특권이 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비밀은 더욱 놀라운데요. 10번째 비밀을 공개하기 전에 놀라운 연구 결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에서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98%가 공통적으로 가진 특별한 습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일기입니다. 69세 오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도 뜸했고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작은 공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딱 한 가지만 적기 시작했죠. 오늘 아침 창문 너머로 본 새싹이 예뻤다. 옆집 손주가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해줬다. 마트 계산원이 친절하게 웃어줬다. 처음엔 억지로라도 찾아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상하게 행복한 일들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전에는 못 보던 것들이. 1년이 지나자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고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도 기대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10번째 비밀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비밀을 하나로 묶는 핵심인데요. 드디어 마지막 비밀을 공개합니다. 자기 주도적 삶의 원칙입니다. 76세 최명숙 할머니가 발견한 놀라운 진실입니다. 은퇴 후 5년 동안 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다렸어요. 자식들의 전화, 친구들의 연락, 누군가의 관심 그렇지만 기다림은 절망만 안겨줬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였던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시작해야 했던 거죠. 그 후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지금 이 순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일의 나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가? 이 3가지 질문이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먼저 연락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노년의 자유입니다. 누군가의 허락이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 지금까지 말씀드린 9가지 비밀은 모두 이 마지막 비밀과 연결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누가 주도하시겠습니까?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비밀을 꼭 실천해 보세요. 더 많은 노년의 행복 비밀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